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치팅 스토리를 구독해주세요. 의자 2개에 앉고 싶었지만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질 때 혼자 앉아있게 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번에 레이가 내 작업실 창문을 통해 스트리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내 생각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였고 더 소밀에서 일하는 창의성은 물론 나의 진정한 열정은 아니었지만 일시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숲속의 이 아늑한 작은 마을에서 티파니와 함께 생활할 필요성을 측정했습니다. 작업장은 제가 라디오 기술자로서 재능을 선보일 수 있는 나의 성지였습니다. 테이블에는 부품 상자와 도면, 다이어그램이 걸려있는 도구 선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벽에는 계속해서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떠돌고 있었고 워크숍을 통해 그것들을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친 후의 삶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제재소에서 피곤했지만 워크숍 문지방을 넘자마자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일상의 걱정과 문제를 잊고 두 번째 바람을 찾았습니다. 무선 공학에 대한 나의 열정은 어렸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사였으며 나는 아버지가 물건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지켜보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곧 내가 이 지역에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티파니는 내가 항상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도착하지 않는 것을 항상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나에게 샌드위치와 차를 가져오고 때로는 접시를 그냥 두고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 테이블 위에 한 부분 그녀는 손에 접시를 들고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원한과 어떤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기계적으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선 나는 당신이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내내 넌 더 이상 나를 알아차리지도 못해. 난 이래서 눈을 떼고 조금 짜증이 난 그녀를 바라봤어. 티파니, 난 그냥 내 일에만 신경 쓰고 있어. 친구가 자기 아들을 위해 장난감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지.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나는 그 일을 좋아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돈은 가져가야 합니까?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접시를 던졌습니다. 나는 켈스테이크가 짜증을 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내 친구들한테서 받은 돈 지루해. 지루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간 게 언제야? 나한테 꽃을 준 게 언제야? 나랑 결혼도 안 했고 빌어먹을 철과 결혼한 거야. 티파니는 겁에 질려서 문을 쾅 닫고 나갔어. 할 수 있어.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이해해주기를 바랐다. 그녀는 동네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했고 일 외에는 뒷마당에서 키우는 비둘기를 돌보는 걸 좋아했고 때로는 너무 과한 요구를 했지만 비록 내가 매우 인내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때때로 나를 부정적인 감정의 급증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설교를 마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나는 친구의 아들을 위해 무선 조종 자동차를 리메이크하는 방법에 대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쯤이면 다 끝났는데 내 손이 급격하게 튀어 테이블에서 접시를 단번에 떨어뜨렸다. 펠수프 샌드위치는 잠시 후 바닥에 여러 조각으로 부서졌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실패한 저녁 식사를 후회하며 옆으로 깊숙이 깨달았다. 오늘 계획한 일을 끝내지 못할까 봐 장난감을 분해된 채로 탁자 위에 두고 집에 들어갔으나 문지방을 넘었을 때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는데 이상한 남자 구두 한 켤레가 앞에 서 있었다. 문 밖에서는 신발을 벗고 부츠 안에 진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슬리퍼로 갈아입곤 했어요. 뭔가 다르다고 빠르게 신발을 갈아 신었어요. 평소 티파니가 있던 부엌으로 갔어요. 티파니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어요. 복도의 신발 누구야? 티파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어. 2주 전에 말했지. 이선 방광고를 냈어. 우리 방에 몇 개가 더 있는데 돈이 필요해. 내 생각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 그녀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분명히 내 마음을 놓쳤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몇 달 동안 사업상 출장을 왔고 특별히 집을 마련할 집을 찾고 있던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저민 오킨입니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예의 바르고 집에 있는 사람을 보내기 전에는 나한테 상의할 수도 없었을 거라고 말해서 주먹을 꽉 쥐는 게 느껴져서 티파니는 한숨을 쉬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셔서 장신구 외에 다른 건 신경 쓰나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가 옳았지만 낯선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들여보낸 것은 그녀의 멍청한 여자가 멍청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세입자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리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방 하나와 식사 몇 끼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일은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맹세코 당신은 나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예요. 벤자민이 걷고 있어요.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은 집주인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의 공손함에 살짝 당황했지만 악수하는 동안 나는 답례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남자는 첫눈에 보인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어서 에마어 오킨 당신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두 편안하게 지내세요. 티파니가 끼어들었고 저를 벤저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외딴 마을을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작가이고 일부 출처에서 도시 전설이라는 주제에 매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카페에 단골 손님이신 늙은이가 계시는데 다들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에게서 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티파니 저녁 먹을 남은 거 없나요? 냉장고 안을 뒤져보니 배부르지 않냐고 물었어요. 저녁 식사에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고칠 게 있나요? 벤 당신도 저녁 식사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벤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에 앉았고 며칠이 지났지만 우리 숙박이는 그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꽤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내가 하루 종일 직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저녁에 작업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독받지 않는 일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을 빌려주고 심지어 생활비에 대한 보상으로 그 금액 이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티파니는 더 자주 요리를 시작했고 나는 음식의 맛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세입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에게 준 집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배운 것을 공유하곤 했지만 때로는 슬프고 피곤해 보이는 날에는 자신의 몫을 자기 방으로 가져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그를 초대했습니다. 테라스에 같이 앉아 맥주를 마시며 머리를 풀고 책이나 전설이 아닌 인생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글쓰기 외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간단하고 신중하고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숨기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상해 보입니다. 이유 없이 나는 티파니에게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그에게 매우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상냥하게 웃으며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시 나는 그녀가 단지 관대한 세입자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디오 부품에 대한 광적인 매력 한 달 후, 벤이 예상치 못한 제안으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당시 작업장 밖에 앉아 티파니의 비둘기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제안이 있습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나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이 더 소밀해서 내 일을 하겠다는 뜻인 줄 알았어. 아니, 난 당신이 다양한 가전제품을 다루는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당신은 다루는데 너무 능숙해. 그 사람은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파이프를 꺼내서 파우치로 못을 받고 퍼프 몇 개로 불을 붙여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한 부분을 완성해야 하고 당신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보수를 지급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제안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곤경에 빠뜨릴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엔지니어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나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난 당신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알았어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그는 회로기판과 그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간략하게 말한 다음 나를 그의 방으로 초대하고 그림을 가져갔습니다. 그가 청사진을 꺼내는 동안 그의 가방에서 가지런히 말끔히 말아서 그의 거실을 잠시 살펴볼 시간이 있었다. 나는 그가 도착한 이후로 한 번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이후로 방은 많이 바뀌었다.
가구를 자기 마음대로 재배치하고 어두운 커튼을 걸어 책상 스탠드만 놓고 반쯤 어두웠어요. 여기 방을 밝게 비춰주세요. 보세요. 그는 테이블 위에 그림을 펼쳐놓았습니다. 나는 그림을 연구하고 이것이 평범한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무엇에 적용될 수 있을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막대가 있고 상단에 상자가 있는 원통형이어야 했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고객이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시 살펴보고 이런 이상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고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이 사건이 합법적이지 않거나 일부 지하 연구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벤은 내 결정에 동의했지만 답변을 지연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작업장에 가서 오래된 수신기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생각이 결국 나는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내 이름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수익금은 내가 오랫동안 하려고 생각했던 집수리에 쓸 수 있다고 나는 집에 들어가서 집으로 향했다. 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그의 방에 다가갔는데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고 들었다. 방에서 여자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서 바퀴벌레가 나타나더니 틈으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의 넓은 등과 등이 보였다. 반쯤 어둠 속에서 그를 감싸는 여자들의 팔, 그들은 다정한 말을 속삭이고 있었다. 여자는 부드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하숙인이 그의 여주인을 금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여주인을 몰래 들여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생각했지만 몇 초 후에 나는 익숙한 금발 머리를 발견했고 자세히 보니 그녀의 팔에 내 아내와 똑같은 팔찌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팔찌는 맞춤 제작된 독특한 팔찌였고 결혼기념일에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벤을 껴안고 있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이후로 거의 벗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예의 바르고 선의로 보였던 그 남자가 이제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증오심을 품고 일부러 방에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소리 지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폭로하고 나한테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도 조용히 돌아서 아래층 거실로 내려가 TV를 켜고 아내가 디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평소처럼 나에게 저녁을 권하고 서둘러 도착했다. 그녀는 그 사이에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마당으로 나가서 비둘기 몇 마리를 열었다. 티파니는 내가 없는 것도 모르고 나는 부엌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았다. 음식을 따라오길 기다리다가 창밖에는 날개짓과 비둘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티파니는 바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 안 돼, 저건 내 비둘기야. 아, 그래, 그냥 미끼를 노리고 모여드는 건지. 티파니는 밖으로 달려갔다. 나는 그녀가 새들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냄비에 가서 모든 것을 잘 저은 후 상당한 양의 소금과 후추를 부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앉았다. 에덴, 우리가 어떻게든 열렸는지 내 새들이 흩어졌으면 좋겠다. 잡힐까봐 걱정하는 게 뭐야? 이제 다 집에 가둬놨고 우리 애 음식을 넣으면 스스로 날아갈 거야. 걱정할 것도 없고 동시에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정신적으로 미워하는 인사를 했어. 그 사람 정말 슬픔에 빠졌어요. 내 새들 모두 날아갔어. 그녀가 통곡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티파니 저녁 식사 후에 약속해요. 제가 당신을 도와주고 우리 모두가 그들이 함께 그들의 거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벤의 약속에 조금 안심이 되어서 티파니가 음식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접시와 나는 전화기를 꺼내 그때 필요한 것을 찾는 듯 곁눈질로 뒤졌다. 나는 벤이 수프 한 숟가락을 입에 퍼넣는 것을 보더니 잠시 후 얼굴을 붉혔다. 심하게 기침을 했다. 티파니는 정말 겁에 질려 그녀는 즉시 그를 도와주러 달려갔다. 이선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나를 도와주는데. 벤의 발작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에서 물컵을 걸치고 탐욕스럽게 물을 마셨다. 그의 눈은 커졌다. 그들의 궤도에서 튀어나왔다. 티파니는 그게 뭐냐며 그녀를 바라보며 접시를 가리키며 티파니는 그게 뭔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며 평소 자주 만드는 수프라고 설명했고 맛을 보면 먹을 수 없다며 직접 먹어보라고 제안했다. 그녀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고 나는 너무 웃고 싶어서 간신히 참을 수 있었고 그녀는 우리 세입자에게 사과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단지 오해라고 맹세하고 샐러드와 고기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벤은 분명히 화를 내고 침을 뱉고 기침을 하며 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이 갔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화난 표정으로 나한테 왔어. 나는 테이블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 어깨를 잡고 그 사람을 의자로 끌어당겨서 내가 날 바보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 봤어.
너 오늘은 남자를 원하니 그 여자 눈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을 봤어. 만약 내가 또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말해줄게. 널 제재소에 묶어서 반으로 가릴 거야.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을 이해합니까? 나는 그녀의 어깨를 놓고 벤에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좋은 집주인처럼 그에게 말을 그만두십시오. 나는 우리 세입자를 확인하러 갔고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는 이미 기분이 좋았습니다. 더 나은 것은 실패한 수프에 대해 사과하고 며칠 동안 세부사항을 만들겠다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멋진 기기를 생각해냈지만 내 재능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고 청사진은 곧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작업을 마치고 벤을 작업장에 초대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오 정말 천재군요. 정말 걸작이네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제어 질문을 바로 물었습니다. 곧 수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벤이 볼 때 추가했습니다. 물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줄 돈의 절반은 그들이 테스트를 할 때 절반을 받게 될 거예요. 알았어. 나는 그가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경우를 대비해 실제로 나에게 충분하다고 동의했습니다. 그의 방에 가서 곧 종이봉투를 들고 돌아와서 나에게 건넸다. 열어보니 손님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최소한 20만 개는 있는 것 같았다. 양이 많을 줄은 알았지만 이것마저도 잘 기대하지 않았으니 가질 수 있다. 벤은 이미 여행을 위해 옷을 입고 있었고 장치를 비닐랩에 싸서 차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고객에게 안전한 여행을 기원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장치를 가져와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작업실에서 몇 분 동안 앉아서 받은 청구서를 감상한 다음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티파니도 몰랐던 작업실에서 방금 마신 맥주 한 병으로 사업을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책상 위에 몇 모금 마시고 난 뒤 다시 책상에 앉았다. 책상 서랍에서 빨간색 불이 깜박이는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벤은 몰랐기 때문에 벤에게 준 개인적인 선물이었다. 장치에 폭발물을 넣었습니다. 주인공이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의 입장이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작성하고 이제 또 다른 멋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능 있는 시계 제작자인 아버지가 저를 폭발물에 몰입시켰던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기계 장치의 세계, 기어와 작고 가는 바늘, 저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몇 시간, 때로는 며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신비화장인 정신의 분위기가 섞인 기름 냄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계 무브먼트에 관한 과거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의 기술의 기적 그는 나에게 시계를 조심스럽게 분해하고 조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중요한 모든 세부 사항을 수리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는 복잡함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이빙을 준비하는 스펀지처럼 이 흥미로운 인공세계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에 능숙한 나는 골동품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시계를 연구했으며 내 기술의 완벽함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모든 가장 작은 세부 사항을 분해 및 조립하고 미세 조정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작동시키는 능력은 수년 동안 나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내 기술과 명성은 고향을 넘어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나는 수집가 박물관과 특권 고객을 위해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내 작업은 정확하고 꼼꼼하고 능숙했지만 아버지의 발자취를 단지 따르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기술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결합하여 나만의 시계 제작 걸작을 만듭니다. 내 시계는 내 기술과 독창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시계 제작 세계에서 제가 걸어온 길은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이었습니다. 평범한 메커니즘이 내 손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내는 모든 순간은 나의 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저녁 나는 수많은 재능 있는 음악가와 가수들이 공연하는 지역 음악 축제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음악에 매료되어 외로움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 속에서 갑자기 수잔이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즉시 내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빛 색조로 연주하는 그녀의 긴 머리가 그녀의 우아한 얼굴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고 반짝이며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의 화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노래를 시작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 자체가 전체 분위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강렬하고 관통력이 있었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음표가 제 영혼에 곧바로 전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연 후 그녀가 만드는 모든 노래에 스며든 그녀의 재능과 열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녀를 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돌아서서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은 대단했습니다. 나는 내 뺨에 색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스티븐이고 당신의 목소리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수잔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티븐에게 감사합니다. 제 음악이 당신에게 울려 퍼져서 기쁘네요. 제 이름은 수잔입니다. 특히 음악 예술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스파웍스를 교환하고 나는 이 순간 우리가 서로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보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수전은 끊임없이 그녀를 칭찬하는 많은 찬사를 받았다고 확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꺼이 나와 계속 소통했고 우리가 매우 기뻤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꿈에 대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평생 동안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의 공연에서 진동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녀는 웃었고 우리 사이에 특별한 약속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전은 음악이 영혼을 연결한다고 대답했고 우리의 만남은 특별한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음악과 사랑의 세계. 수전은 나에게 영감을 주는 나의 뮤즈가 되었고 나는 내 인생의 사랑뿐 아니라 예술과 시계 제작에 대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수전과 나는 결혼했고 지금은 우리는 결혼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랑과 상호 존중과 지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파트너였을 뿐만 아니라 창의성에서도 파트너였습니다. 수전은 계속해서 보컬 실력을 향상시켰고 저는 행복하게 그녀의 음악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녀의 주요 후원자이자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발전을 위한 조건 조성. 그녀의 콘서트 및 녹음 앨범 참여 지원. 예술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의 공예 기술을 통해 나는 그녀의 공연의 필수적인 부분이 된 특별한 시간 작품과 음악 걸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전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가수가 되었고 나는 그녀의 경력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함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뉴하이츠를 정복하고 잊을 수 없는 예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꽃피웠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어 새로운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쁨과 슬픔의 성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수년 동안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뭉친 팀이었습니다. 나는 내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고 내 시계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유명해졌으며 나의 독특한 창조물로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내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 우리 결혼은 공동의 발전과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고 존경했으며 우리의 행복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나에게 영감을 준 수전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내 직업에서 큰 성취를 이루기 위해 우리 관계에 조화로운 비가 쏟아졌지만 곧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우리 결혼 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전은 나에게서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공동 취미. 나는 어느 날 그녀의 충성심을 걱정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수전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만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전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신이 나갔지만 수잔이 그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여행을 서둘러 떠날 때 그녀는 자신이 늦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세부 사항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고 나중에 내가 매우 걱정했던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수영장 옆에서 수영복을 입고 그녀를 끊임없이 주목하는 황갈색 남자에 둘러싸여 감정이 폭발했다. 쓰라린 질투와 원망을 경험했다.
배신감에 가득 차 있었다. 질투의 장면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영토로 뛰어들었다. 수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분노와 슬픔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수잔은 혼란과 놀라움을 표현하며 눈을 돌렸다. 스티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설명할 수 있어? 그가 껴안고 웃고 있는 당신을 봤어. 나는 당신이 충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나를 진정시키려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 스티븐, 당신이 생각하는 게 아닌데 이건 비디오 촬영 전 리허설이에요. 저는 뮤지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이 사람은 대본에서 함께 작업해야 할 배우예요.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난 그냥 예술을 하는 중이야. 나에 대해 그렇게 나쁜 평가를 갖고 있니? 난 내가 부끄럽다. 스티븐, 내가 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정은 가라앉았다. 상황에 대한 왜곡된 해석. 수잔의 눈에는 혼란과 약간의 원한이 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수잔, 실수했습니다. 질투심이 저에게 잔인한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 시험을 치르게 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믿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어. 스티븐, 나는 때때로 감정이 상식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항상 당신을 설명하고 지원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에게 더 신뢰하고 질투를 허용하지 않는 교훈이었습니다. 클라우드, 그 이후로 우리의 사랑은 그녀의 창의적인 노력에서 그녀에게 완전한 자유와 그녀의 경력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수잔을 더 지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계속 함께 삶을 구축했으며 모든 것이 좋았고 삶은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물건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하인이 도둑질에 대해 약간의 돈을 벌기로 결정했지만 물론 아무도 이것을 나에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에 크게 분노하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알아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밀리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도둑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아주 오래된 시계를 고치려고 작업장에 있었어요. 작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시 쉬기로 했고 몰래 카메라에 대한 원격 액세스에 대한 기억이 나서 직접 동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꽤 늦었고 하루 종일 찍은 비디오를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을 본 적이 없으며 비디오를 보고 들은 것과 비교하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디오는 리처드와 함께 있는 내 아내였습니다. 광고 대행사였습니다. 수저는 언뜻 보기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저는 리처드를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전, 곧 당신은 쇼 비즈니스의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될 것입니다. 예, 리처드, 저는 정말로 희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남편이 하는 것입니다. 내 프로젝트 후원을 중단하지 마세요. 예, 이 괴물에게서 여전히 많은 돈을 퍼낼 수 있습니다. 리처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 제가 하이츠에 도달하고 독립하자마자 이 돈 가방이 제 성공적인 미래를 위해 지불하게 해주세요. 이 괴물을 지옥에 보내라.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내인 척하는 게 벌써 지겹다. 모든 게 지겨워. 인내심을 가져라. 이제 곧 올 거야. 아빠에게 가세요. 빵을 제대로 으깨게 해주세요. 이 괴물이 말했고 탐욕스럽게 내 아내의 엉덩이를 잡고 리처드는 복도에 있는 소파에 있는 내 아내를 통해 전이도 없이 그녀를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장신구 몇 개를 훔친 도둑을 찾으려고 하다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오랫동안 말문이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본 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정할 수 있었고 마침내 아내가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놈들의 위선과 거짓말에 대해 복수해야 한다고 느꼈고 곧 기회가 찾아왔다. 며칠 뒤 수잔의 생일이 왔다. 나는 많은 행사를 위해 레스토랑이 있는 대규모 개인 단지를 임대했다. 사람들이 수전을 축하하러 왔고 나는 그녀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고 수전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내는 나에게 항상 정직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결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SC 미소로 나는 리처드 트루 옆에 서 있는 수전을 보았습니다. 내 사랑,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수전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좋은 자기,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지만 이 기회를 빌어 리처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수년 동안 제 아내를 성공적으로 도왔습니다.
꺼지 즉시 꺼라. 수잔의 얼굴 변화를 멈춰라. 그녀는 입 다물라고 소리쳤어. 개녀나 모두가 내 기만적인 본성과 벌거벗은 엉덩이를 보게 해라. 그리고 여기 너희들을 위한 또 다른 선물이 있다. 개자식들아, 내가 말하고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더니 서랍에 2개의 큰 서랍이 붙어 있었다. 버튼을 누르면 열리는 천장에 바퀴벌레 비가 비명을 지르고 몸을 떨치려고 뛰어다니는 그 새끼들한테 대답해 줄 거야. 이 괴물은 화를 내며 리처드에게 말을 걸고 내 쪽으로 달려왔어. 나는 마이크 스탠드를 잡고 그 새끼에게 줬어. 얼굴에 3개 주먹을 날린 후 진정하라고 말했지. 리차드를 때린 후에 넌 내 이빨 2개를 부러뜨렸어. 리차드는 바닥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분개하기 시작했어. 내 말을 믿어라. 괴물아, 네 이빨이야 인생에서 가장 작은 문제야. 내가 너에게 줄기 행복한 미래라고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 넌 고맙지 않아. 너도 내 것도 얻을 거야. 더 이상 보지 마. 시크한 삶과 인기. 내가 널 쓸어버리고 넌 거리로 나가게 될 거야. 이 더러운 창녀야. 내가 말했지. 수잔 여전히 바퀴벌레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 머리가 뒤엉켰어. 나는 결혼 반지를 벗어 던지고 파티가 끝났다고 알리고 모두들 떠나라고 말한 뒤 인맥을 통해 복수하려고 열심히 일했다. 나는 리차드와 수잔의 경력을 망쳤다. 리처드는 그럴 수 없었다. 내가 만든 스캔들로 인해 그의 이전 직위에서 더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채널 또 만나요.